자, 오늘 이제 오늘은 자 우리 기초 과정에 이제 마지막 사실상 이제 진도는 기초 과정 할 건 다 했습니다. 했고 오늘은 이제 이 뭔가 마무리 단계에서 또 이런 뭔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 오행으로 또 기초 내용을 가지고 사주로 분석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프린트물 드린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 지난 시간에 했는 신강신약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글자들을 보면 약간 그 중국 가정의 기본적인 그 내용, 그 단어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국 가정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언급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이런 게 지난 시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뭐 이해는 좀 덜 되셨을 기라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된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주된 내용은 우리 신강신약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나눠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다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행에 따른 우리 사람들의 그 성품, 성향, 성격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마다 이제 각각의 이 성향이 다 다르죠. 그걸 우리는 한 대여섯 가지로 이래 신강신약으로만 봐서도 사람들의 유형은 이렇다 이제 이거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신강신약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러면은 신강자는 그러면은 신강해서 장단점이 있고 신약은 신약자로서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나가는 게 내한테 내 인생에 유리할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배우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뭐 열심히 배워서 사람들은 뭐 용신을 찾고 어떻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게 다 물론 용신을 찾는 글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글 자체는 결국 따지면 쓸 용자 쓴다는 거잖아요. 쓸 용자라 사용한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사주 명에서 몇 글자 그 8글자 중에서 하나의 핵심 또 아니면 오행 중에서 그 핵심이 되는 글자를 이 용신이라고 합니다. 용신이란 이 정신을 뜻한 거죠. 가장 쓰여지는 정신을 뜻한다. 그래서 저는 표는 용 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용 써라. 우리가 막 용 쓴다, 용 써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부분을 그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기초 과정에서는 배운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주역에서는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변화한다는 거죠. 그 변화하는 모양새가 어떻게 변화한다? 음과 양으로 변화하더라는 거죠. 또 그 음양으로 변한 게 가장 첫 번째 변화하기 전에는 뭐였나 하면 뭔가 있는 듯 하지만은 없다. 그죠? 이 말이 좀 애매모호한데, 있는 듯 하지만은 없다. 또 없는 듯 하지만은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건 이 명리적 용어로, 역학적 용어로는 뭐, 무국이 태극이요, 뭐 이런 소리가 닿는데, 우리 씨앗을 한번 보면 돼요. 씨앗, 처음에 씨앗을 바짝 말라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죽은 거와 같잖아요. 그렇지만 거의 적정한 온도가 이 환경이 맞아지는 어때요? 발화하잖아. 생명이 살아나오잖아요. 그래 씨앗으로 있는 그 상태는 죽은 상태와 같다는 거죠. 그게 무슨 씨앗이 그 안에 만약에 사과나무라면 사과 씨앗에 사과 들어있습니까? 모르잖아 그게. 그래 없는 듯 있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그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발화하니까 형체가 움직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움직이니까 무국이 태극이라는 게 뭔가 양기가 정지된 상태잖아요, 이거는. 그런 음의 상태죠. 여자는, 아이를 낳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잖아요. 여자는, 남자는 양이지만 여자는 음이잖아요. 그래, 음의 상태에서 나와서 다시
음양으로 변한다잖아요. 그죠? 이 음양으로 변하면 주역에서는 어떻게 변한다? 또다시 음양으로, 또다시 음양으로. 이것이 또다시 음과 양으로. 무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사상을 낳죠. 4개. 사상이 또 8개, 8개를 낳는데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명리에서는 여기서는 무극인 상태라 했지만 무극이 음양을 낳고 음과 양을 낳고 음양은 이와 같이 사상과 어떻습니까? 오행을 낳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오행은 다시 육친과 십성을 낳고, 아니, 천간에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를 낳고, 이게 합쳐져서 60 갑자가 만들어지고, 이 계속 음양이 변한 거예요. 주역에서는 음양이 이렇게 변했지만은, 명리학적 변화는 이렇게 음양에서 사상과 오행으로 변해서, 오행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목화토금수잖아요. 거기서 또 다시 양과 음은 천간은 양이요, 지지는 음이잖아요. 그리고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또 나누어진 거예요. 또 거기에서 음양이 또 합쳐지면서 60갑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데, 변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명리학적으로는 자,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오행으로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한 게. 이렇게 변화한다. 그죠? 이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5가지로 변화하더라. 그럼 목은 나무락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기초과정에서 한 거예요. 여기서 상생과 상극의 운동을 하더라는 거죠. 운동을 하더라.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정확한 표현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뭐하면, 기초과정에서는 계속 목은 나무요. 그죠? 목은 나무라 하고, 화는 불이라 하고, 불 또는 뭐 빛, 이런 거를 하죠. 이거 흙이라 하고, 그죠? 이 쇠라 하고, 이 물이라 하고. 이렇게 책에 55쪽인가 보면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정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오행의 종류 뭐 하면 있는 거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우리 의해봐야 되면 이 목이라 하면 하나의 수의 상태는 뭐냐고. 수의 상태. 수는 물의 상태. 그죠? 수는 물의 상태. 이것은 수의 상태는 완전히 휴먼, 죽음의 상태,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 아까 여기서 무에서 무극이라고 한 표현한 거, 무극이 태극과 같다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 씨앗의 상태가 수예요. 그 씨앗의 상태가 수는 어떻습니까? 해, 자, 축이 수의 상태였잖아요. 지지에서는. 그죠? 이 상태가 수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건 결국은 생명으로 본다면 씨앗의 상태예요. 목은 뭐였습니까? 새로 출발한 거잖아요. 그죠? 씨앗의 상태에서 인묘진으로 목의 상태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수의 상태, 요 자라는 글자가 씨앗을 뜻합니다. 요 상태에서 씨앗을, 그래 이제 음양이 합하여 씨앗이 된 거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임신한 상태, 임신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남자의 양기가 음의 양기에 자극을 준다는 거죠. 음양이 이제 합해진 거. 여기는 어떤 아주 딱 움츠린 상태예요. 목은 나무가 아니라, 그죠? 아주 딱 움츠려져 있는 그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튀어나가는 상태. 수는 겨울이다. 겨울이면 이 땅이 어떻습니까? 꽁꽁 얼어가 있죠. 꽁꽁 얼어 있는 이 씨앗의 상태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탁 튀어나가는 게 목이란 말이죠. 인목이란 말이죠. 목이란 말. 그럼 목이라 하면 이제 형체가 보이는 거잖아요.
땅 속에 있는 씨앗이 보이지 않는 씨앗이 드러난 거라. 생명이 시작된 거죠. 목이라 하면 목의 에너지는 뭐다? 아, 생명이 시작하는 거구나. 나무다라기보다는 우리도 생명이 계속 연장 변화해 나가잖아요. 처음에 태어난 상태니까 이때는 우리 인간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어린아이의 시대는. 그래, 목의 에너지는, 목의 기운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아프나죠. 천방지축 좌통우돌을 하잖아요. 그러한 형태다 이 말입니다. 임묘지인의 상태가. 이게 이제 에너지로 봐야 되는 거죠. 아주 에너지 넘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천방지축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다. 천진난만하다. 그래, 만약에 목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내 신체 구조의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간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새벽에 사람이 깨어나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새벽 3시 반부터잖아. 요 인시가. 아주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한 시간대에 목의 기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 인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는 5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목의 기운은 이 신경, 혈관 라인 일자로 쫙 뻗어져 나가는 거. 목의 색깔이 일자로 탁 튀고 똑바로 뻗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목의 에너지다, 목의 기운이구나, 목의 형태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성향은 목이 많으면 아, 이 사람은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겠구나, 많은 계획 없이 많은 활동을 하겠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위에 살아야 된다. 좀 생각해 보면서 움직이라. 네 움직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그럼 내가 살아나가야 될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면에 행동이 앞서는 거죠. 일단은 여기서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잖아. 생각하면서 좀 행동해라. 이래 해서 이게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행동을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게 자충우돌 막 이래 하면 주변에서 산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 우리는 60이 넘은, 또한 뭐 한창 청년에서 40, 50이 넘은 이런 이 장성한 사람들이 이 목의 기질이, 목의 기운이 많다고 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충우돌하고 막 이래서 되겠나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삶의 방향성을 잡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명의 근본은 뭐고 하면, 아까 용신 이야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뭐고 하면 용신이다, 뭐다 하는 내용들은 다 뭐고 하면 한 가지, 중화시키게 한 것. 8글자, 8글자 오행이 딱 정립 안 됐습니다. 8글자잖아요. 오행은 5개인데 10글자가 되면 오히려 딱 아구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운이라는 것이 있지만 항상 어떤 완벽하게 중화되지 않습니다. 그 완벽하게 중화됐다 하더라도 이 대운이라는 운의 환경에 따라서 또 모양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글자들을 그 운의란 이 흐름 속에, 환경 속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나의 오행 또는 천간의 지지에 각각 하나의 글자씩을 찾아내는 게 용신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용신은 찾으면 많어. 용신이 목이 용신이더라. 그러면 목에 나무하고 청록 속에 속옷을 입고 이래 하는데 거기 무슨 기운이 있겠다는 거죠. 그저 잘못 배우면 그렇게 고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는 왜 됩니까? 진짜 목에 에너지를 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목의 에너지가 부족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목의 에너지가. 풀하면 나는 천진난만하게 집에 있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좀 해라는 거잖아. 그런 에너지를 같이 그 생활 속에, 환경 속에, 내 삶 속에서 그걸 이제 에너지를 그 에너지와 같이 내가 화합을 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목의 에너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죠? 나는 목의 성냥처럼 말을 해라. 그죠? 또 화는 화의 성냥처럼 말해라.
수는 수의 성향으로 말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 우리 인문학적인 그런 이 교수들의 이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 얘기도 있고, 그죠? 또 말 한마디, 그 조그만한 내 생활 습관, 행동이 습관인 이 하나가 내 팔자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래, 용신이라는 글자를 찾아지면 잘 써라는 거거든요. 그래, 뭐 용신 찾아, 대구서 이어서 이 명리학이랑 가서 배워갖고 서울 가서 500만씩 주고 용신 찾으러, 용신 배우러 간다 하면 서울서 500만 원 두고 갈락하다가 내한테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로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나한테 이제 수학을 같이 하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이제 용어로 쓸 수 있거든.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기초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로 이 오행의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라는 개념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오행의 한 그 과정에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제 지금쯤에서는 이 이제 오행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의도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마무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이라 하면 나무라기보다는 시작하는 이러한 에너지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시작할까 이런 거잖아요. 시작하는 에너지는 목만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화, 그죠? 화는 어떠세요? 목이 진한 상태, 더 자란 상태. 화는, 여기는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였습니다. 그죠? 이 어린아이, 우리로 보면 또 이제 사람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또 처음에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 무에서 유전. 막 시작한 거잖아요. 여기도 시작하는 글자가 있죠. 사생지, 기억나시죠? 인사신해라 했잖아. 각 계절의 첫 글자, 생지라, 역말을 뜻하는 생지라. 가들도 시작하는 에너지예요. 근데 야들의 목이 시작하는 에너지와는 다르지. 그 글자로 보면 가들도 시작하는 에너지라. 근데 목은 오행상 전체적으로 보면 목은 가장 힘있게 쭉 바로 뻗어나가는 힘. 그죠? 그 씨앗에서, 그 딱딱한 껍데기 씨앗에서 치고 나오려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죠? 그 기운적인 에너지라는 거죠. 이런 상태. 그 인목이라는 게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목의 성향이 강하더라. 그러면 목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그런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 굉장히 적극적이게 확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성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 이게 내게 아주 기운이 약하게 있어.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용신처럼 쓰여져. 그럼 나는 이 기운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품격을 높아지고 내 인생의 사주팔자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이걸로 용서라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살아나가면 좋겠다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에 있지 말고 세상에 드러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만약 이 기운이 없어. 그럼 뭘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너 집에만 있겠지 뭐. 이런 걸 나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화로 가면 이 목의 상태도 잇목은 씨앗이 막 세상의 땅을 이게 씨앗이라면 힘차게 뚫고 나오는 이 기운을 인의 목의 상태죠. 그죠? 오행상은 목이지만 잇목의 상태, 처음에 막 나온 상태. 그러면 여기서 묘목으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잇목의 상태에서 곡식으로 나가다가 묘목으로 가면서 이제 슬슬 부드러워지는 거죠. 옆으로 이제 가지가 벌어진 거죠. 이러한 상태들을 묘목의 상태. 그래, 잇목에서는 뛰쳐나오는 힘과 이거 아직까지도 계속 자라나가는 상태. 그래, 묘목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여기서는 강하다가 조금 묘목에서는 좀 부드러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 나무로 본다면은 나무에 처음에 새싹이 뚫고 나오는 그 봄에 입춘에 냉이가 어려운 곳에서 뚫고 새파랗게 올라오는 그러한 기운을 잇목이다. 그 다음에 봄이 좀 되니까 어떻습니까? 책능굴이 쫙 퍼져나고 이래 이 풀잎이 많이 확장되잖아요. 그러한 상태를 이제 이 에너지가 좀 부드러워진 거죠. 그런 걸 묘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에너지를 이제 이 목은 나보다가 아니고, 이 목과 묘목의 차이는 강함과 부드러움. 그거는 시작하면서 강하게 시작한 것과 좀 부드러움. 그죠? 부드러운 생명력. 그죠? 이런 걸 이제 하셔야 된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화로 넘어갑니다. 지는 꽃피는 없는 꽃피는 춘3월이죠. 4월달 2, 3, 4월 아니고 4월에. 그죠? 넘어가면 이때는 뭐 지는 우리 오행상은 토죠. 토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화로 넘어가면 화는 어떻습니까? 화는 불, 빛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화의 에너지는 우리 인간들을 보면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지만 여기는 청소년 이후가 되겠죠. 자라나는 청소년 이후. 화의 에너지는 뭐냐면 분열되기도 하고 확산하기도 하고 이러한 에너지들을 말하거든요. 자, 분열하고 확산하는 건 뭡니까? 재생산할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그죠? 나무들도 생명력이 재생산할 수 있는, 왜? 화는 꽃이 확 핀 상태거든요. 꽃이 확 핀 상태면은 이 안에 이 수술이라게 나고 벌들이, 나비들이 이러면서 이 섞임을 하잖아. 화의 섞임. 이러한 에너지를 뜻한다는 얘기죠. 그럼 화의 에너지가 강해.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은? 온 세상 밝은 곳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사귀겠죠. 섞임. 또 화의 상태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말고 저런 사람들하고 만나 많이 내 딱 필요한 사람만 만나면 되지.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내가 용신으로 잘 써야 돼. 그럼 나는 왜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내 삶의 이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겠죠. 그건 내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그래야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산 거죠, 내가. 그걸로 용선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오행의 에너지로 살아나가는 게, 그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팔자가 달라진 거죠. 안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내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고, 넘치는 에너지는 어떻다 달리 분배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란 에너지는 불, 빛 이게 아니다라기보다는 불, 빛 이러한 것도 그한 것에 고정되지 말고 우리는 분열하고 확산하고 섞임의 에너지다. 그죠?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찾아야 되노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대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확산하는 에너지, 또 밝음의 에너지, 빛, 밝음, 그죠? 어떤 그러한 상태를 뜻한다라는 거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사, 오, 미, 그죠? 미는 또 토가 되겠고, 이 여름이죠. 여름의 에너지, 봄의 에너지. 그러니 왜 목은 봄이겠습니까? 봄이라 했겠습니까? 입춘이, 이 봄이라는 이제 새싹이 봄에 나오지 가을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자연이. 왜 여름이 화고 꽃이고 분열이고 확산이고 섞임이겠습니까? 그죠? 그 환경과 맞다니까요. 그럼 그 화기가 부족해. 만약에 내 명예. 그럼 화기가 부족하고 화기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 옷을 입고 뭐 빨간색 뭐를 하고, 그죠? 거기에 국한되면 고정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밖에 나가서 많은 사회적 움직임이죠. 사회적 섞임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 사회적 활동인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용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언강할 때만 애들 용서입니까? 아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죠? 예. 다음 이제 가을로 넘어갑니다. 가을은 이제 오행상 금이라 하죠. 금이라 하는데 가을로 넘어. 가을은 어떻게 됩니까? 가을은 신이란 글자와 유란 글자와 수리란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을의 금은 에너지는 우리 쇠라고 해요. 쇠금자를 썼습니다. 그죠? 쇠라고 해요. 가을은 에너지는 쇠, 바위 이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물상적으로.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화의 섞임은 가을의 금은 섞인 것을 이게 원래 어디서 나왔습니까? 생명이 수에서 나왔잖아요. 수, 자 여기서 나왔잖아. 여기서 나온 게 땅 속에 어른데 딱 어머니 뱃속에 잉태해서 자궁 속에 잉태해서 씨앗이 양의 씨앗이 들어와서 잉태해서 자궁 속에 10달이 있다가 아이가 튀어나왔잖아. 아이가 나왔잖아요. 이런 에너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자라가 사회 속으로 막 섞이고 야가 또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거 놓고 사회적 섞임이잖아, 에너지가. 그럼 금은 다시 원위치로 들어가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목에서 나와가 막 번져나가 분열 확산하다가 더 이상 자라지 말이 한 상태에서 금의 시기가 오면 다시 들어가야지 에너지가. 이런 상태죠. 다시 어디로? 여기 상태로. 그러면 가을은 확산하고 분열된 걸 갖다가 정돈하는. 그러면 금의 에너지는 화의 에너지는 벌쳐놓은 거죠. 그죠? 이거 정돈하는. 그러면 금의 에너지가 나는 필요해, 만약에. 금의 에너지가 필요하면 내가 어떤 일을 부터 해야 돼? 금의 에너지는 우리가 나이가 여기 청년기, 장년기를 왕성한 시기를 지나면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예요. 그죠? 최소한 이쯤 이 신의 금의 이제 세계로, 금의 시기로 우리가 간다면 거의 한 5, 60대쯤 되겠죠. 내 인생을 살아온 걸 되돌아보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정리하는 거죠. 친구들도 정리하고 거래처도 정리하는 그 에너지가 금의 에너지다. 그럼 우리 집에서 정리정돈 잘하는 것도 금의 에너지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금의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금의 에너지가 용으로 써야 돼. 그러면 내 주변의 것을, 주변의 인맥, 모든 이 필요 없는 것을 구조조정하듯이 기업에서 그러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필요하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쓰려고 하면 하루날 저녁에 일기를 써보면 그날 돌아온 거 정리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시기가 저녁에 집에 들어간 시간이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 직전이죠. 그래 하루를 돌아온 걸 생각해보는, 내 인생을 돌아온 걸 생각해보는 상태. 그러면서 정리하는 상태. 어떻습니까? 이 삶에 살 때는 어떻습니까? 모임 많이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때는 친구를 사귀고 분별 없이 사귀는 거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더 확산되고 이 모임 저 모임 다 나가죠. 무분별한 거죠. 그래 해서 살아와 보니까 어때요? 그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인연이 고정된 게 아니죠. 다 지나가네. 지금 지나고 나면 또 인연이 또 와요. 또 다른 인연이. 초등학교 때 인연이 다 옵니까? 물론 개중에 몇 명 가는 있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적으로 인연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금의 에너지는 내가 정리정돈 잘하는 거, 또 내 주변에 불편한 게 무엇이냐,
내 인생의 구조 조정하는 거죠. 그러한 기운이 필요하다. 그 필요하고 하려면 우선 일어나서 이불 개고 집안 정리정돈하는 것부터 이런 것도 하나의 내 조그마한 습관이죠.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다음 일기 쓰는 것도. 일기 쓰면 아주 진짜 내 정신적으로 이 금기를 사용하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루를 되돌아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좋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때는 목의 시기는 아침에 가장 출발하는 시기잖아. 그 내 몸의 에너지를 막 살아나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하고 요가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아침에 이러한 행위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행위 자체가 목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내 몸에 목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때는 어떻습니까? 좀 더 격렬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그런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내실을 다지는 운동, 그죠? 좀 더 이제 근육의 운동, 그죠? 뼈를 튼튼히 해주는 그런 운동. 이제 그런 운동을 한다면 그런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금의 기운을 그렇게 해서 봐야 돼요. 수의 상태는. 자, 이때는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려고 하고, 이게 부족하면 이게 양이잖아. 그죠? 바깥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을 써야 된다면. 그러면 집에 들어간 상태죠. 수는 조용한 상태에 자는 상태예요. 휴식의 상태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목과 화의 상태는 용으로 쓴다면은 에너지를 내가 많은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금수를 쓴다면은 내 주변의 것을 다시 재정리하고 나는 좀 휴식을 가지면서 조용히 생각하고 머리를 쓰는 상태잖아. 여기는 몸을 쓰는 상태고, 그죠? 격렬한 운동을 하는 상태. 그럼 여기서는 정신적인 면을, 정신적인 내면의 면을 보강해주는 그러한 에너지의 상태라는 얘기죠. 55쪽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이건 물이고, 그러면 물은 어떻습니까? 그 철학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에 물 이래 항상 놔두고, 그죠? 물 많이 붓고, 또 이 물이 이제 내한테 안 좋다면, 물이 많다 하면 그럼 물가에 어디 가지 마 해서, 그지? 그런 얘기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영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명리를 배우고 명리를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활용한다면은 이렇게 최소한의 그 오행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인데, 내가 거기서 선생님 이름이 박규선이던데 가면, 그거 배웠다 가면, 그 목이 나무라 가더라. 이거 하지 마이소, 이제. 목이 나무라 가더라. 그 사람, 그 목은 하나의 이 과정이, 아까 음양에서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태어나서 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변화하는 과정에 이 오행을 목화 금수로 쓴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오행이든지 내가 필요한 오행이 있을 거라고요. 그 필요한 오행을 용서라. 그럼 그 에너지를 내가 많이 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 사회적으로, 활동적으로, 아니면 집에서도, 그죠? 어느 한 곳에서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오행을 분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게 좀 더 발전해 나가면 상생상극 하면서, 상생상극 하는 것도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러다면 이게 많으면은, 만약에 금이 많으면은, 그럼 금이 많으면은, 그죠? 화로서 이거 좀 잡아줄 수 있나? 이런 거. 그죠? 또 수가 있어가지고 금이 많은 걸 수로서 좀 이 기운을 좀 빼줄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게 용될 수도 있고 이게 용으로 써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용실을 찾는 게 조금 더 까다로워지겠죠. 약한 걸 채워주는 것도 되지만, 그죠? 강한 거를 극해주는 것도 된다면. 왜? 중화해야 되니까. 그죠? 오행을 중화시켜야 되는. 이러한 내용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오늘까지 한 내용들 중에, 이 목화, 토, 금수, 오행의 어떤 기운을, 오행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오행은 각 에너지를 뜻한다. 그죠? 근데 아까
토는 나중에 설명해 주신다고 하고 아직 설명 안 네. 해주셨네요. 많이 토를 많이 모르고 끝낼 뻔했습니다. 네. 토 맞아요. 네. 토는 우리 천간에서 토는 이 무토와 기토라고 했죠, 그죠? 네. 무토와 기토,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표시했는데 이 토는 요래 음토, 양토 이렇게 보면 토는 음과 양의 중간이에요. 중간자. 음과 음양을, 요 양을, 그죠? 양의 운동성 뭡니까? 목화죠. 이제 세상에서 땅불에서 태어나서 올라와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구간. 그래 오행적으로는 목과 화의 구간이죠. 그 화의 구간을 목화의 구간을 반대로 튀어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노는 이런 환경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쉬게 하는 바꿔주는 거 요걸. 그러니 우리 역학적으로는 음양을 변화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야. 음양을 조절하게 해주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음양을 조절하게 해주는 이 기운. 그래 천간에서는 무토와 기토를 하는데 천간에서 무토는 양의 극이죠. 양의 극.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꽃이 확 폈다가 정지된 상태 있잖아. 더 이상 더 만발한 상태.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멈춤 상태에서 시그러들고 떨어지잖아요. 그죠? 꽃이 만발해서 정지된 상태, 정점인 상태. 그러니 양의 목화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목은 내가 이걸 운동성으로 보면 탁 던지면 손에서 튀어나간 게 바로 목이죠. 손에서 탁 떨어진 게 바로 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정점까지 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 화의 상태죠. 정점에 딱 머무는 상태에 떨어지기 직전에 요게 양의 토죠. 떨어지기 그러니까 자, 이 표현 곡직의 상태. 목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목으로 출발해서 그죠? 목으로 출발해서 그럼 여기 이제 인묘진 이래 나갈 거 아닙니까? 화의 상태로 계속 번져 확산 분열 계속 펼쳐나가잖아요. 그러면 토가 없으면 열매를 못 먹겠죠. 토가 없으면 이게 계속 나가야 돼. 그래서 이 토가 더 이상 번지지 마 하고 잡아준 게 요게 무토의 기운이다 이 말입니다. 요게. 자, 그 다음에 또 토는 뭡니까? 여기 더 자라지 마. 꽃이 활짝 편 상태, 그죠? 꽃이 활짝 편 상태에서 시들어지면서 떨어져야 돼. 그게 바로 기토. 그래, 무토와 기토는 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무토 분별을 하니까 양의 상태에서 스톱하는 거는 무토, 양의 토. 그 다음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기토거든. 그래, 무기토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운동성을 구분하자면은 양을 스톱시키는 게 더 이상 양의 상태로 가지 마라 하는 게 무토고, 그 다음에 다시 금으로 가자 시작한 게 기토다 얘기죠. 여기 천간에서는. 그래서 각 오행이 완벽하게 음양으로 딱 갖춰져 있어요. 천간의 거는. 천간의 거는 생각이라 했죠. 생각. 그래서 생각은 넓지 않는다고 하죠. 안 들른다. 음양이 완벽하게 조화롭기 때문에. 지지는 안 그렇죠. 지지의 토는 한번 볼게요. 야토와 야토, 토가 4개 있죠. 술토, 축토 4개인데 이 토는 봄의 상태잖아. 봄. 나무가 자라는 봄의 상태에서 시기적으로는 꽃 피는 계절이죠. 시기적으로는 2월, 3월, 4월에 꽃이 피는 게, 꽃이 꽃망울이가 맺고 꽃망울이를 탁 맺고 여기서 꽃이 탁 터져주는, 꽃이 피는 시작하는 상태죠. 여름이 시작하는 상태잖아. 그래, 이 토는 어떻습니까? 봄에서 여름을 열어주는 상태죠. 봄과 여름을 중재해주는 교랑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천간에는 어떻습니까? 음양을 조절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 또한 음양이죠. 이 또한 음양을 조절해주는 거다. 여름의 꽃은 어떻습니까? 여름의 꽃은 이 미토는 기토죠. 천간에 기토를 뜻하죠. 이 토의 조절력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꽃이 핀 걸 떨어뜨리고 열매가 나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의 작용력은 천간의 토도 음양을 조절하게 하고 지지에서도 어떻습니까? 조절하죠. 교란력 하려고. 이런 역할, 토의 역할은. 그죠? 천간의 이 토의 역할은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 양의 운동성에서